보면 아까 내가 좀 말해놓고 지금 좀 그런 게 그 말을 꺼낸 이유가 기 죽으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치동으로 대치동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같은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굳이 뭐 대치동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따라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다 1등을 받는 게 아니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 왜냐면 뭐 블랙라벨 두세 번 풀었다고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풀었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많이 없거든. 그냥 공부를 그냥 수학을 수학으로서 접근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산수로서 접근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다행히 복습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지. 계속 갈수록 다들 이제 15문제에서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맞추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도 안주하지 말고 15문제 맞춘 걸 정상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를 그런 안주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갈수록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1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15문제 중에서 1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근데 그 공부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기죽을까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매년 1등급 받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까지 선행학습에 대해서 목매여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선행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블랙라벨 이런 것들, 고등수학 상에 대해서 심화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확률이 높을 뿐이지 100%는 아니라는 거거든. 100%는 아니고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씩은 그 정도고 남은 5명들은 공부에 대한 완성도가 좋은, 공부에 대한 습관이 좋은 친구들이 결국 1등급을 가져갑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주는구나 라고 느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느껴도 돼. 얘와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 그 무슨 관계라는 거야?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혁수씨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함수에 y가 달려있다는 말은 x축에 대한 대칭이란 거잖아. 맞지? 그것만 알면은 금방 우리가 그래프를 굳이 식을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함수를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굳이 요때일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때일 때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뭐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냥 바로 한 개만 그리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와 맞지? 마이너스 2와 3일 때 너무 크게 잡았나? 3일 이렇게 그래프를 한 개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너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 사이 여기 사이에서는 요 마이너스가 달려있다는 말은 결국 이 그래프에 있어서 x축에 대한 대칭을 한 거다.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도 되고 딱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보이지. 결국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거지. 저 함수 자체를 내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지. y를. 방금 2교시 때 고등수학 하 할 때도 했던 관점인데 이렇게만 접근해도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x에 대한 범위로서 나눠서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얘를 풀어 쓴 거야. 그냥 이렇게만 줘도 우리는 얘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고등수학 하에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로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내면 고등수학 하 개념이니까 너네한테 이렇게 준 거야. 그냥. 이거는 고등수학 하니까 이렇게 주면 고등수학 상이고 2차 함수고 이렇게 주면 고등수학 하 맞지?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볍게 알면 되는 거야. 가볍게 고등수학 하니까 가볍게 아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3이 3개가 되도록 하시오. 2교시 때 지수는 고등수학 하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는 얘가 지금 그래프 해석의 유형이거든. 그래프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 얘는 철저하게 뭘로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준을 잡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빨리 찾은 다음에 얘는 일단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변동성 있는 것만 요 놈만 고민을 하는 거야. 요 놈만.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쓸데없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것까지도 고민하지 말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빨리 해석을 해라는 거야. 뭐가 고정되어 있어 지금? 요 그래프 고정되어 있고 얘는 지금 변동성이 없지. 빨리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고정되어 있지. 기울기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울기 픽스 시켜 놓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변동성은 여기 말이야. Y 절편만 변동성이 있는 거야. 이 변동성이 있는 정보를 변동을 줘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기울기는 이 자리이고 Y 절편만 계속 바뀌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 요 직선이. 난 옆으로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하게 되면 Y 절편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근데 근데 뭐 하랬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랬구나. 이제 해석해 봅시다.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라. 1개가 되네. 1개가 되네. 1개가 되네. 그러다가 이렇게 될 때 2개가 되겠네. 접할 때 요때 1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접할 때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지같이 그려줘. 조금 내가 기울기를 조금 눕힐게.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기울기를 좀 눕혀서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가 이 자리를 이렇게 접할 때 이제 이렇게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3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되면 3점에서 만나. 이렇게 되면 3점에서 만나. 1점, 2점, 3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또 언제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냐면 요점 지날 때. 이렇게 지나게 되면 또 2점에서 만나지. 그러다가 또 이제 1점. 그러다가 이제 또 1점. 1점에서 만나고 1점 아니구나. 2점에서 만나는구나. 2점에서. 내가 큰 실수했네. 맞지? 가슴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이렇게 되면서 3점에서 만나는 게 지금 얘가 3점에서 만나네. 맞지? 이렇게 여기서 만난다. 맞지? 그럼 얘는 노란색은 4점에서 만나네. 아니네. 지우.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점에서도 1점, 2점 쭉 가서 3점에서 만나지. 파란색 선만 지금 3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1점, 2점에서 만나고 2점에서 만나고 1점에서 만나고 요점 지날 때 1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그래서 결국 답은 3점에서 만나려면 실수 K 값은 얘와 얘밖에 없겠네. 2개밖에 없겠네. 2개밖에 없는데 왜 최대치수로 구하래? 내가 잘못 해석했나? 3개 이상이래? 3개 이상. 네, 그렇지. 3개이다 이렇게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이 되려면 요 사이가 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경계값으로서 접할 때 그래서 판별식 연립해서 판별식 0으로 풀면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대입해가지고 요때 K값 구하고 접할 때 K값 구하고 그 다음 요때 K값 구해서 그 사이가 결국 답이 되겠지. 왜? 요때 Y절편과 요때 Y절편 사이가 답이니까 요때 K와 요때 K 사이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게 되면 미리 구해왔는데 어디다 구했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가 K가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가 4분의 25가 나옵니다. 답은 K가 4분의 25와 4 사이일 때 등호 들어가시 3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다른 거 다 잘 풀었을 건데 요거 근해 분리해야 되는데 빨리 풀어봅시다. 26번도 은근히 이거 많이 틀렸던데 오답 아까 보니까 어디서 많이 틀렸냐면 다들 그러니까
뭐 풀이는 보지 않았지만 보통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너네들도 많이 틀렸던데 아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다들. 얘를 놓쳐서 우리가 얘가 음수가 되려면 x 플러스 4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다들 풀었을 거거든. 맞지? 근데 요걸 놓쳐서 아마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분자는 0이 돼도 된다. 얘를 놓쳐서 아마 많이들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 얘를 풀게 되면 결국 x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그랬을 때 요 놈 자체가 이 문제도 함정을 절묘하게 파놨지. 얘를 해석을 하게 되면 2로서 묶이면서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지. 이렇게 돼서 그래프 함수, 이체 함수를 그려놓고 보게 되면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3이야. 그랬을 때 최대체소가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에 있지. 얘는 등호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언제? 마이너스 4일 때.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려면 얘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 좀 깨알같이, 이런 것들 좀 깨알같이 조심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였나? 요거 33번, 우리가 30번까지 숙제였기 때문에 33번, 34번 푼 다음에 근의 분리를 풀 거거든요. 36번도 풀까? 36번은 중요한데. 아니다. 일단 33번 먼저 풉시다. 33번. 33, 34, 그 다음에 2개 정도. 요 한 2분 주겠습니다. 원래 1분짜리인데 2분. (33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자면 시험장에서는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 오씨, 뭐야 이거. 혁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친구들 다 그 노트에다 풀어야 돼. 책에다 풀지 마 제발. 노트에다 푸세요. 그러니까 책은 다음번에 또 풀어야 되는데. 풀었어? 이게 말이 길지만은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 20초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확실히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네, 접대 그 이야기 여기서 다른 반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첫 시험의 충격과 공포에 대해서 나만 시험 못 보고 다른 애들 시험 잘 봤다는 거 이야기했었어? 그랬어. 그거 좀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된다고. 수업 때 끝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집에 가져갈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공부의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수업 때 끝내고 가야 됩니다. 수업 때. 그렇습니다. 이거 끝났네 여기서. 2차 함수 자체를 줬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됐을 때 x축과의 교점을 찾을 수밖에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서 이렇게 움직일 때 오케이, BC 찾았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이 말이 중요하네. 점 A에서 출발해서 어쩌고 해서 C까지 움직인다. 요 말이 B에서 움직여서 C까지 움직인대. X좌표가. 아니지, A에서 움직였구나. A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는 거지. 그 말 자체는 뭐냐면 X에 대한 범위를 줬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X에 대한 범위가 얘가 지금 X의 범위가 0이지. 그 다음에 6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X에 대한 범위를 줬고 그 다음에 요 식 자체에 대해서 가만 봤더니 P라는 점 자체가 요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P라는 점 자체가 대입을 하면 만족할 거거든. 그러면 B는 대입을 하면 만족한다. 대입. 이게 논리고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제 산수입니다. B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 5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세 번째는 저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넣어봅시다. 요거의 최대값, 요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A제곱 4B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지. 얘를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B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4B니까 4A. 내가 왜 넣는지 이제 보이지? 그 다음에 4니까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24. 그래서 5A제곱. 내가 왜 넣었는지 알겠지? 문자 소거한 거야. 문자 소거. 마이너스 1을 안 해줬어 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빨리 이야기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기 전에 맞지.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네. 우진이 문화상품권 토해네. 너 씨 복습. 씨 엄마한테 칭찬해놨는데 복습을 종수를 때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20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걸 묶어놨지? 바보같이 묶을 필요가 없었지.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0 플러스 20 플러스 20 이렇게 되네. 되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플러스 4 20 15. 그래서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5인데 마이너스 45인데 근데 x 범위가 0과 6 사이라고 했으니까 0이 여기 있고 6이 요쯤씩 있겠지. 그래서 0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5 최대값은 6 넣었을 때 그 값 자체가 최대값이 되겠지. 얼마 나왔니? 6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35가 나오네. 6 넣으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5와 35.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를 하나의 식으로 대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를 소거만 시켜주면 돼. 그리고 요 유형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건데 지금은 단순히 요거 자체를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이었지. 그냥 소거를 시켜주는 순간 B에 대한 정보를 없애주는 순간 A에 대한 그냥 2차식이 됐거든. 2차식으로서 꼭지점을 찾으면 됐었는데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한 가지 아까 뭐 혁준이 OTR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산술기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유형의 하나로서 산술기하가 나온다고 하면서 같이 2차 함수의 꼭지점 뭐 이런 것도 최대값 최소값 유형 중에 하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 전혀 생뚱맞지만 갑자기 이제 뭐 산술기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보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를 는 K로 자꾸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서 인식을 해서 그 함수의 어떤 절편이라든지 어떤 값으로서 인식을 해서 교점으로서 는 K로 잡아서 교점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 얘는 지금 뭐 필기할 것도 없고
일단 흘려들으면 됩니다.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내가 지금 스포를 하고 있는 거고 살짝 뭐 예고편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 볼 겁니다.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왜 그럼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내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흘릴 거거든. 그러면 그때 너네는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면 된다? 이 문제를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와 문제 사이에도 이렇게 뭐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만 풀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연계를 시켜가면서 보면은 마치 우리 뇌세포끼리 다 연결돼 있잖아.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풀 시간을 주겠습니다. 34번 요거 별표 치시고 요게 이제 뭐 나오는 난이도 중상에서 전형적인 문제로 나오지. 꼭 지점이 변수일 때 너네가 딱 듣기만 들어도 짜증나지 맞지. 너네가 공부한 가닥이 있으면 아 이건 나눠야 되는데 짜증나는 문제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2분 요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서 2분. 아 큰애 분리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범위의 범위를 나눠야 되네. 야 이거 좀 진짜 좋은 문제네. 이거 진짜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고 괜찮은 문제구나. 와 이건 진짜 별표 쳐야 된다. 이 유형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유형의 문제. 유형 안에 세부 유형 중에서 이제 진짜 좋은 문제. 풀었어? 몇 번 나왔어? 아 안 풀었어? 아, 아 닥치라고? 알았어. 근데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내가 뭐 고쳤다기보다 말 조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냥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냥 내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말을 막 할 때가 있었거든. 별 생각 없이 나는 툭툭 내뱉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로 날아가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었어.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친누나도 그렇고 니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수업 때 너네 네 농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애들한테 상처 준다. 뭐 맨날 그랬었거든. 어떤 식이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 길 가다가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어. 그 학생을 만났는데 애가 너무 내추럴하게 입고 가는 거라. 그냥 되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냐 했는데 뭐 친구 만나러 무슨 번화가에 놀러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고 가니? 했더니 그냥 나는 옷 보고 그냥 너무 뭐 이상하게 입고 가길래 너무 그 추리닝 입고 뭐 신촌이나 이런 데 간다길래 그러고 가니? 했는데 걔가 이제 그 상처가 됐던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마치 가슴에 어떤 상처가 되고. 근데 이건 약과야. 그냥 친구들끼리도 맨날 막 얘가 이제 시험을 잘 봤어. 얘가 대학교 동기인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얘가 너 시험 몇 점 나왔어 했더니 뭐 나 A 나왔대. 그러죠. 네가? 뭐 네가? 무시하는 투로 마치. 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와이퍼 그러는 거지. 네가 나는 진심이 아니었는데 애가 그렇게 들어서 좀 그렇다 했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네가 진심이 그래서 애가 상처를 받은 거라고. 네가 진심이 없고 그 진심이 티가 나서 상처를 받은 거다 사람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표현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라 요새는 좀 많이 그래도 고쳐졌는데 봅시다. 요것도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문제가 여기다가 적을까? 문제점이 있는 거야. 꼭지점이 지금 꼭지점이 변수가 있네. 변수 자체가 있다는 거지. 꼭지점.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어차피 뭐 지금 구간 다 나와야 되니까 꼭지점 자체가 지금 변수인 거야.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게 뭐야? 항상 범위 제한이 있다는 말은 그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A가 그렇지. A 자체가 지금 1과 3 요 범위 밖에 이렇게 A가 있거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범위의 A가 있거나 3보다 큰 범위의 A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음에 이 A가 요 사이에 있는 경우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A가 1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또 쉬운 게 요거니까 쉬운 거 먼저 적읍시다. 쉬운 걸 먼저 적게 되면 좀 위에다 적고 칸이 먼저 A가 1보다 작을 때와 그다음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는 좀 구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간이 A가 1과 3 사이에 있을 텐데 문제는 요것도 나눠야 된다. 요것도 나눠야 돼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고퀄이 문제가 됐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왜 자꾸 오늘 정정기가 나지 자꾸. 자 봅시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가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가 A, A 제곱이었거든. 꼭지점이. 근데 A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이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라는 거거든. 이 구간. 요 구간.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그러면 1과 3이 여기 있다는 거지. 1과 3이 여기 있다는 거야. 1과 3이 여기 있다는 거야. 이 범위라는 거니까 최소값은 1일 때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고 그다음 최대값은 3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맞지? 요때가 최소값, 요때가 최대값. 1과 3 사이가 되니까. 왜? A가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구해보게 되면 계산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내가 미리 구해왔던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해서 내가 왜 안 구해놨지? 문제 속에서 m을 구하라고 했거든. 미리 이렇게 구해서 풀게 되면 내가 왜 안 구해놨지? 얘가 8-4a가 된대. 근데 그게 지금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2가 된다면 수학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계산은 그냥 신석으로 8-2a가 되고 얘가 2가 된다고 했으니까 4a지 4a. 내가 4a를 해놓고 넘어가서 a는 6 2분의 3이네. 근데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2분의 3이라는 것은 모순이 발생했지. 모순. 그래서 모순이라서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모순이니까 모순. 그 다음 3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꼭지점이 요렇게 a, a 제곱이 있는데 3보다 크다. 그러면 3이 여기 있다는 거야. 3이. 그럼 1과 3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F1이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 F3이 최소값입니다. 최대 최소가 그냥 바뀐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F1, 최소값은 F3.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끝났고요. 수학은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너네들가 직접 구해서 빼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달려서 나온 거겠지. 그러면 2a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겠지. 여기서 요것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4a 마이너스 8이고 얘가 2라는 거니까 요거 a는 10 2분의 3 아니지 10이고 2분의 5지 2분의 5. 또 큰일 날 뻔했네. 얘도 2.5인데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3보다 작네? 얘도 무슨 일이란 거지. 근데 얘인데 얘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 얘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좀 가보자.
정확히 해석을 할 건데 여기다가 볼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a가 이렇게 있고 a 제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번에는 a가 1과 3 사이에 있거든. 근데 딱 가운데 2라고 한번 해볼게. a가 2라고 한다면 수평을 나눠가지고 1이 여기 있고 얘가 3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딱 a가 2라면 만약에 a가 2라면 근데 만약에 얘가 싹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싹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a 자체가 1과 2 사이일 때 얘를 나눠보게 되면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a가 1과 2 사이일 때와 a가 1과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a가 2와 3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1과 2 사이에 a가 있다는 말은 1에 가깝다는 거야. 그치. a가 여기 1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1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3이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 맞지? 1과 2 사이 1과 2 사이에 이렇게 a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한쪽으로 3이 좀 멀다는 거야. 3이 좀 멀다는 거지. 맞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경계값이니까 경계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가 1과 2 사이에는 1.5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1.5에 있으면 1과 0.5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상관은 내가 1.5랬지. 상관은 1.5만큼 차이 나는 거지. 1.5만큼 차이 나고 0.5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가 더 멀다는 거지. 너무 그러면 쌤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1.9라고 생각해서 1.9. 얘가 1.9라면 얘랑은 0.9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2.1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보다 1보다 3이 더 위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쌤 그럼 갑자기 왜요? 그러면 여기일 때는 얘일 때는 최대값이 F3이 최대값이란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FA라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나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얘는 뭐 A가 1과 2 사이일 때를 그린 거야. 만약에 A가 2와 3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2와 3 사이일 때는 여기다 그려볼까? 얘가 지금 A, A 제곱인 거지. 그럼 2와 3 사이일 때는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최대값이 F1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그대로 A인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최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울질을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최소값은 똑같지만 최대값이 3으로서 달라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대값이 1로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달라진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좀 이제 되게 좋은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 F3은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미리 구해왔는데 M-M은 뭐가 나오냐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2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구해보게 되면요. 미리 구해왔는데요. 계산이 복잡해서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또 2가 됩니다. 이 2는 뭔데? 요 2를 쓴 거지. 그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A를 구해보게 되면 이것도 다 구현. 계산이 안 중요해서 지금 계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적을 데가 없다. 칸이 무시한다. 칠판을 좀 넓게 쓰고 싶은데 A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때 A는 3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해가 되고요. 이때 A 중에서 우리가 범위를 만족하는 A는 A 플러스 둘 다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얘 자체가 됩니다. 아니구나. 얘는 플러스가 되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2점 얼마니까 요 범위를 만족하고요. 얘도 3 빼기 1점 얼마니까 1점 얼마가 돼서 이 범위를 만족한다는 거지. 원래 얘가 뿔마가 나왔을 건데 그 뿔마 중에서 범위를 만족 안 하는 것을 빼줬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 신경 쓰지 말라고 계산 아예 무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리고 이 문제에서는 얘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범위 나누는 것까지는 많이들 봤을 거야. 근데 그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추가적으로 나눠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방금도 누가 안 불렀니? 아 이거 한청이 막 걸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야. 지금 얘가 뭐 나중에 고등수학 사항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이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구간 자체의 경계값들을 뭐 변수로서 주는 문제로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있거든. 이게 구간 나누기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만큼 차이 나지. 이 두 칸짜리 열차라고 생각하면 돼. 열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여기서 최대 최소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까지 a보다 1, 얘가 지금 1이지 1. 요 1이란 놈이 a보다 큰 범주 내에서는 계속 최소가 1이고 최대가 3인 거야. 맞지? 1이고 3인데 x값이 이렇게 요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3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요 범주 내에서는. 그래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이 뭐냐면 얘가 아니라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돼서 이렇게 꺾이는 순간 최소값이 A가 되고 최대값이 3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지. 얘가 최소 최대였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최소값이 바뀌는 거지. 최대가 3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 또 이제 쭉 오다가 저울질 딱 가운데 얘가 2가 되는 순간 딱 2가 되는 그 순간 2가 되는 순간 얘와 얘가 같은 최대값이 가지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오는 거야. 두 칸짜리 열차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얘 1이라는 놈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A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언제?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최소값이 바뀌게 되는 거지. 최소값이 1이 되고 최대값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분석이 중요한 거야. 이게 결국 나중에 그래프 해석에서 구간의 변동성을 줄 때 구간의 변수가 있을 때 유형과 연계가 되거든. 지금 얘는 꼭지점이 변수일 때의 문제인 거야. 꼭지점이 변수일 때. 꼭지점이 변수일 때의 문제인데 이게 고등수학 상에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 변수로 주는 문제, 구간 자체 경계값을 변수로 주는 문제랑 연결이 되거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이 유형 나올 거거든.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이야기했지 이렇게 하면서 꼭지점이 변수일 때 유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뭐 이러면서 두 칸짜리 열차다 똑같은 이런 말을 쓸 거거든.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좀 넓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형이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보고 아씨 그래 분리해야 되는데 뭘 보냐면 41번 요거 풀 시간 주겠습니다. 이걸 은근히 이거를 좀 희한하게 풀던데 2분 주겠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거든요.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모든 문제는 체크를 하시고 내가 중요하다는 문제만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 때 아무 문제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을 위주로 풀기 때문에 체크만 해놓어도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또 말이 빨라지네. 양이 치니까.
것은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판단이 됩니다. 수학적 사고력. 그렇지. 어떻게 풀었어? 지렸다. 왜 지웠어? 일단 이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뭔가 얼추 유사하게 갔는데, 얘를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 풀인 것 같아. 수학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난 딱 보자마자 좌표가 생각났거든. 고민을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지. 나한테 이제 그 수업 들었을 때 좌표 평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 평면 좌표, 직방과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표해야 되는 관점과 태도, 요런 걸 잘 들었으면 이제 좌표 평면에 딱 걸려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지금 기하적으로 잘 안 보여. 어떤 도형, 정삼각형이라는 걸 써먹어야 될 것이고, 길이가 지금 4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거 AP의 최소값, 이거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앞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보이는데, 이거 그리기 전에는 앞만 봐도 뭐가 안 보여. 얘와 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데, 정사각형이라는 그 기하적인 성질만으로는 앞만 봐도 안 보인다는 거지. 얘는 물론 나중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뭐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풀이를 이야기할 거지만, 나는 1차적으로 딱 보자마자 벽을 느꼈을 때 기하적인 접근에 있어서 생긴 꼬라지도 뭔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지. 생긴 꼬라지도 힌트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뭐였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서 직방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면 좌표에 있어서의 진짜 의도, 평면 좌표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하적으로 푸는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거야. 더 이상 기하적인 풀이로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 좌표 평면을 딱 설정을 해주는 순간, 그리고 이 점들을 죄다 좌표로서 표현을 해주는 순간, 요 기하적인 성질, 어떤 기하적인 성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은 기하적인 성질이라고. 얘 길이가 4라는 거 자체가 기하적인 성질인 거지. 그 기하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기하적 성질이 뭘로 바뀌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대수, 식으로서 변질이 되는 거야. 이게 평면 좌표의 위력인 거지. 우리가 기하적인 성질의 어떤 문제들을 더 이상 풀 수 없을 때 평면 좌표 위에 올리는 순간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기하적인 성질이. 어떻게? 일단 점의 좌표를 표현해볼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0, 얘는 지금 2,2루트 3이네. 맞지?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1대 2대 루트 3. 얘가 2고 1대 2대 루트 3. 2루트 3이니까 높이가 2루트 3. 2루트 3. 이거 슬쩍 바꾸기. 이렇게. 그래서 좌표가 설정됐고, 난 얘를 모르지. 얘를 모르니까,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문자가 한 개가 완성되면서 식 하나가 필요하지. 식 하나. 문자 한 개 있으니까 식 하나.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하여간 요 식으로서 결국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얘를 이제 구해서 한번 봅시다. 요거의 길이는 t고요. t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길이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 가봅시다. 요거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기하적인 성질로서 길이라는 그 기하적인 성질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t-2의 제곱, 그 다음에 2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최소값. 그래서 t의 제곱 딱딱 2개 마이너스 4t 플러스 4 3, 12 16이 되네.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면서 t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4 최소값은 14 끝. 범위가 왜?
범위 t는 0과 4 사이잖아. 0과 4 사이니까 범위 t가 0과 4 사이니까 맞지? 0과 4 사이니까 0과 4 사이에서 꼭지점 1 들어가 있잖아. 1,14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범위가 0부터 4까지 요 범위 내니까 얘는 x가 0일 때 얘는 x가 4일 때 최소값은 1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된다고. 계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산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학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학은 어디서 끝났냐면 얘를 좌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얘가 수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연결고리는 뭐다? 아, 내가 암만 기하적으로 풀려고 해도 기하라는 게 뭐냐면 도형이야, 도형. 기하와 대수 말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뭐 닮음,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도형적인 그림적인 입장을 접근하는 것을 기하라고 하는 거고 대수라고 하면 뭐냐면 식으로서 접근하는 거야. 식.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식들이 다 대수적인 접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형적인 접근에서 막혔어. 아씨 어떻게 구하지? 근데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식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하적인 성질들이 길이라는 기하적인 성질이 뭘로 바뀐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식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져 있는 친구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좌표평면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기하적인 풀이로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도 풀 수가 있냐면 얘를 좌표평면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은근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제일 싫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었거든. 나는 중3 때였나? 중3 때 닮음을 배웠나? 우리는 닮음과 합동을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나는 이제 중학교 내용은 중학교 졸업하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 과외할 때도 그랬고 수업할 때도 중학교 수업을 한 적이 없어서 바로 직전 학원에서 잠시 하긴 했는데 뭐 3학년 1학기 거만 잠시 했는데 하여간 닮음 뭐 이런 걸 나 진짜 못했거든.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내가 할 때 아무도 안 왔네. 개그 친구 사실은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너무 못했어. 왜냐면 항상 닮음이나 뭐 합동이나 기하적인 접근에서 어렵게 나오면 뭐가 문제였어? 보조선이 문제였거든. 보조선을 어떻게 끌까? 이걸 난 어릴 때는 몰랐어. 근데 좀 수학 강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이라는 거 자체의 본질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항상 유의미한 선이나 유의미한 어떤 도형적인 성질은 특이한 선들인 거야. 수선 이런 게 특이하다고. 평행선 이런 게 특이하다고. 왜냐면 이상적이거든.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볍게 들으면 돼. 이거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오, 피가 나네. 내가 우진이한테 나와가지고 야 평행선 한 개 끄어봐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우진이한테 이제 베팅을 하는 거야. 우진이한테 너가 평행선을 끄면 내가 내 전 재산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우진이가 막 길을 쓰고 막 하겠지. 평행선 이렇게 막 그리겠지. 근데 얘는 아무리 평행하게 그려도 인간은 평행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평행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 0.0000001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쭉 저기 하다 보면 한 지구 한 2바퀴 돌면은 어디선가는 만날 거란 거지. 그러니까 평행선이란 것은 이상적인 선이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전 재산,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드는 거야. 저기 뭐 최고로 정밀한 어떤 그 공학적인 기계를 만드는 거지. 그 기계한테 시키는 거야. 평행선을 긋게끔. 근데 그 기계도 결국은 인간보다 나을 뿐이지. 나는 이제 0.01도의 오차가 있었다면 그 기계는 0.00000000000000000000001도 정도의 오차가 있겠지. 그러면 진짜 저 안드로메다에서 만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아무리 수직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수직선 자체는 인간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10만이 존재하는 절대선 같은 존재예요. 절대선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인데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절대선. 이게 이제 선하다 악하다 할 때 그 선자인데 나는 그 언어 유희로 지금 직선 할 때 그 선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렇지 너무 고차원적인 개그네.
네, 그렇습니다. 수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인간 따위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이 정사각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보면 다를 거라고. 근데 모든 기하적인 성질, 모든 자연 현상에서 유의미하고 모든 그 자연 현상에서 중요한 성질들은 그 이상적인 것을 가정했을 때 일어나. 지금도 내가 뭘 쓸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근데 피타고라스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가정하에서 쓰는 거야. 말이 되냐는 거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걸 가정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래. 마찬가지지. 정삼각형 아까 정삼각형 이렇게 나왔을 때 뭐 1대 2대 루트 3 이것도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가정하에서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모든 수학적 공식들과 자연현상의 어떤 섭리는 이상적인 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 수가 없지만 그 절대적인 그 기준으로서의 어떤 그 경계값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자연현상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흘려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수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철학이랑 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 진짜 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그냥 만들 수 없는 이런 그 현상들에 대해서 뭐 자연 섭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대 들어가게 되면 더 기가 막힌 걸 배웁니다. 뭐였지? 오일러 공식 뭐 이런 거 배우면서 허수 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막 생기거든. 하여간 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이건 재밌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수학에 있어서 크리티컬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너네들은 항상 이제 머릿속에 뭐가 박힐 거냐면 내가 뭔가 보조선을 긋는다 내지는 뭔가 내가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선에 대한 관점에서 항상 수선과 평행선 이런 특이한 선들을 먼저 떠올리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떠올릴 거란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또. 뭐 원 이렇게 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과 어떤 직선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수선을 긋지. 뭐 이런 것들, 맞지? 그 다음에 그 수선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이용하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것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다 수선과 평행선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수학을 좀 재밌게 듣는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 뭐 문제에서 적용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너네가 이제 앞으로는 선하면 수선, 평행선 얘를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도형 하면 정삼각형, 삼각형 하면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삼각형을 먼저 떠올리라는 소리지. 이것도 아마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나올 겁니다. 원방 할 때 이야기 할 거거든. 한번 원방 할 때 나옵니다. 원방 할 때 매 수업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랑 좀 맞물려 있습니다. 원방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얘는 그림만 살짝 페이크를 줬기 때문에 얘를 수선을 끊기 전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 출제자가 좀 못됐어. P가 이쪽에 있으면 얘가 멀잖아. 이거 제곱다가 이거 제곱이니까. 그러면 일단 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선보다 요 선이 더 가까울 거냐,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일단 이렇게 수선으로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 길이가 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얘는 4고 얘는 2거든요. 그럼 얘는 2루트 3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아까 했지. 2루트 3. 또 2루트 2라고 적었다. 그 다음에 그치. 요거를 t로 잡고 아니다. 귀찮으니까 얘를 t로 잡고 그 다음 그럼 얘는 t-2가 되겠지. 2-t가 되겠지. 요거 길이는 2-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는 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로서 표현되지.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요거 길이의 제곱은 t의 제곱 더하기 12가 되네. 맞지? 4, 3, 12. t의 제곱 더하기 12가 이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제곱을 해서 9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또 똑같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아까처럼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6이 또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똑같다는 거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장황하게 보조선에 대해서 좀 나는 중학교 때 이런 보조선들을 생각을 잘 못했거든. 근데 보조선은 항상 수선이나 그러니까 수선 아니면 평행선이야. 맨날 보조선 보면. 그러니까 수선과 보조선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지. 뭐 보조선 자체 끊는 거 자체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근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너네한테 또 이제 좀 똥줄 타게 하려고 뭘 풀릴 거냐면 좀 어려운 거. 말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 대한 그 테마 수업을 했잖아. 지수 듣고 왔어? 인가? 안 들었는데 표정이. 그거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다 되게 다양하게 쓴다 했거든. 이 스포로 해버렸네.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보자. 그러면 바로 풀면은 좀 이제 또 풀링 타임 너네 까먹게 만든 다음에 해야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